네, 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입니다. 네, 매니저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매니저님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저가 매수 얘기를 했던 요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가 단기 고점이 나왔다. 이제 약간의 이제 상투가 나왔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세 번째 요인은 지난주 아주 그냥 급하게 올랐던 미국 신전물 채권 금리 이 부분도 금리도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상투가 어느 정도 나온 신호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지수 급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달러 인덱스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채권 금리 급등, 10년물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주에 급등 상투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지난주에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봤던 거고 그래서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제 이 달러 인덱스나 10년물 채권 금리 미국의 이 부분이 고점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상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좀 더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기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즘 참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에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종목 리뷰해 보기 전에 오늘 펀더멘털 수급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펀더멘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다 보니까 이제 안도넬리 이러한 오늘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그 업종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애플 관련 지금 이제 애플 관련 주들이 지난주에 이제 애플의 급락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었죠.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새벽에 이제 애플이 이제 반등에 들어오면서 이들 종목들이 오늘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납폭가대주들 종목들 쪽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약간의 이제 안도넬리가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납폭가대주가 가장 크게 펀더멘탈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오늘 LG노텍, 그다음에 BH 이런 종목들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새벽에 그 국제 유가가 5%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그 오페크의 이제 대규모 감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유가가 다시 한번 또 반등 흐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그동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납폭가대 그다음에 국제 유가의 반등에 힘입어서 오늘 이쪽 관련주들도 역시 이제 펀더멘탈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다 보니까 납폭 가대했던 종목 쪽으로 우리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납폭 가대주이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주목받는 종목들이 반도체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이러한 부분도 있고 지난주 이제 마이크론이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 점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하락에 이미 실적이 안 좋은 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도체의 그 흐름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그 시장에 눌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점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또 이제 방산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롯데,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약간 이제 어려움을 좀 쓰면서 그동안 좀 잘 나갔던 이제 우리 방산주들이 그동안 이제 조정이 좀 나왔죠. 이들 종목들이 이제 납폭가대라는 부분, 납폭가대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주가의
밸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관 외국인 이러한 쪽에서의 이제 수급들이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K 방산 쪽은 이제 역대급 좀 수주 소식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수주는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방산주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쪽에서의 아무래도 이제 돋보이는 종목은 태양광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시장이 안정을 찾자마자 바로 이들 종목들이 주도주로 다시 한번 또 복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다시 한번 또 태양광의 그 추세의 강한 상승 흐름을 한번 또 주목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오늘 눈여겨볼 쪽은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지금 이제 청계천에 자율주행 이제 셔틀 운행된다는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자율주행은 테마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이쪽 종목들은 항상 진입할 때 매도에 대한 미리 어느 정도의 염두를 하고 들어가야지 테마주들은 그냥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유의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네. 잘 가고 있는지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오늘 SNS텍이잖아요. 네네. 금요일장이 사실 좀 많이 빠졌지만 금요일장에서도 반응이 좋았지만 오늘은 더 반응이 좋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SNS텍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좀 한번 길게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시세가 나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단위로 리뷰는 이제 이렇게 끊어주는데 이 종목은 좀 한 달이 넘더라도 한번 계속 이 종목이 시세가 어떻게 나는지를 계속 추적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 종목은 그만큼 좀 길게 이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반도체가 회복이 되고 이제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 바로 오늘 거의 뭐 14%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다만 이제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시세 초기이니까 여기서 한 번에 크게 가지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 종목은 이미 이제 상승세가 바닥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또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이 종목 자체는 좀 큰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전에 제가 ST 큐브를 많이 갈 것 같다 했는데 그 종목이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마찬가지 뭐 이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종목도 한번 어느 정도 가는지 계속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SNS텍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말씀을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들고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석경 AT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소개했는데 벌써 12%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이 종목을 뭐 장기적으로 뭐 가기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간다 보고 계속 중간중간 점검을 좀 해드릴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나노 기술을 하게 되면 그 기존에 있던 고유의 그 성질이 새롭게 바뀌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확장성을 갖고 적용되는 이 기술은 상당히 좀 각광받을 수 있는 기술이고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좀 없어서 이런 부분만 조금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지난번 한번 고점이 나오고 나서 지금 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앞에 고점을 돌파해 가지는 않겠지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이제 서서히 상승 흐름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석경 AT는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아무리 오늘 시장이 반등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악재는 남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이제 납법과대주에서 이제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또 최근에 방산주들이 잘 나가다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오늘은 또 방산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또 여러 가지 재료가 나와주긴 했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 쪽에 이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 올해 이제 가장 많이 성장한 산업을 우리가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를 우리가 이제 꼽을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올해 가장 핫했던 이제 방산 이쪽 산업인데 지금 하나그룹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하나그룹의 방산 하나의 이제 산업의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이제 중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각 기업들을 이렇게 분산돼 있던 방산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모아서 조만간 아무래도 사업 사업 개편을 아마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마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이 회사가 아마 이 부분에서 1조 정도를 아마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군함이라던가 특히 이제 잠수함 쪽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이 회사가 하나의 방산주로서의 이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해양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바야흐로 이 회사의 이제 방산주로서 이제 새롭게 탄생되는 이러한 기업으로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낙폭이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의 10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점수를 좀 보시면 펀더멘탈이 지금 한 8점 정도 나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해까지 올해 한 7.4 정도 나오는데 내년에 한 9.7 정도 나오고요. PR이 올해는 한 15배인데 내년 정도 되면 10배. 그만큼 이제 상당히 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성장성이 좀 정체돼 있지만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성장률이 무려 이제 33%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펀더멘탈 8점 정도 되고요. 수급은 지금 한 7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단기 상승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점수는 좀 많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반면에 외국인 동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지분이 18.13에서 최근에 23.61. 그러니까 기관이 파는 거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이 종목에 매수를 해왔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 종목의 단기 차익 매물과 중장기 긍정적으로 보는 매수 이 부분이 서로 충돌하면서 주가는 이제 단기 조정을 마치고 상승하는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에 따라서 좀 떨어졌지만 다시 이전 추세 점수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지난번 86,800원 고점 찍고 쫙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3,200원에서 63,700원, 목표가 68,000원, 손절가는 61,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방산주로서 또 새로운 재탄생이 기대되는 종목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목표가는 6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네, 클래시스가 미용기기 관련주잖아요. 또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브라질 진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부터 그동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블랙버스트급이 없었는데 이제 4분기부터 폴 유먼이라는 이러한 이제 새로운 또 신제품이 가세를 하면서 또 한번 이 회사의 이제 성장성을 이끌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슈링크 유니버스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최근에 이제 급성장을 했던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주춤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그 4월달, 5월달에 잘 나갔다가 7, 8월에 이제 수출이 조금 주춤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진 이런 부분이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승세가 조금 주춤했던 이유인데 다시 한번 이제 4분기부터 폴 뉴먼이라는 새로운 블랙버스트급의 이제 의료기기를 통해서 또 한번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 준비해 봤고요. 텐텐텐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종목은 이제 텐텐텐 점수를 보시면 이제 펀더멘탈은 뭐 전체적으로 성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이 지난번 2분기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기대치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점수를 약간 이제 까먹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폴리머의 이제 새로운 매출이 가세하면서 내년에 또 한 번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8점 정도 되고요. 수급 점수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 폴리머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이제 모멘텀 때문인지 몰라도 기간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8천 주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구간에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움직임이 여기서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지난번 13,200원 저점까지 급락을 시키고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고요. 장대 운봉, 그다음에 이제 도지, 그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보통 이걸 갖다가 모닝스타라고 그러죠. 추세 전환의 신호.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면서 이제 서서히 상승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 봤고요. 이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3,800원에서 14,300원. 목표가는 일단 이제 15,3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번의 성장이 기대되는 클래시스는 목표가 15,300원이었고요.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